그날 아침 부엌의 찻잔은 그대로였고 나는 한참 동안 침대에 앉아 있었다. 주변은 고요하기만 하고 내 숨소리만이 그 침묵을 깨고 있었다. 예전 같으면 일어나자마자 바로 부엌으로 가서 아침을 준비했겠지만 오늘은 한참 동안 침대에 앉아 있었다. 시계는 이미 아침 6시를 넘어섰고 창밖으로 들려오는 소리만이 조용히 그를 깨운다. 옛날 같으면 이 시간에 아침을 준비하면서 남편과 함께 이야기하며 웃었던 기억이 떠오른다. 그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다. 그러나 그 비어 있음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정희는 일어나서 천천히 일어났다. 자주 느끼는 허리의 통증에 한숨을 내쉬고 자리에 앉아 천천히 몸을 풀어보려 했지만 쉽게 나아지지 않았다. 집안은 여전히 그가 떠난 후 그대로였고 그는 그저 무기력하게 이를 떠안고 살아가고 있었다. 아들 기수는 서울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티앵라 거의 연락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이유로 이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부모님이 남긴 집을 팔지 않고 그대로 두기로 했고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기로 했다. 문을 열고 부엌으로 향했다. 아침의 고요한 공기가 입안에 감도는 순간 정희는 잠시 멈춰서 창문을 내다보았다. 노란 햇살이 내리쬐고 뒷마당의 배추밭도 이제 거의 다 자라며 바람에 흔들렸다. 그 배추밭은 정희가 부모님을 떠나며 떠맡았던 일. 아마 그가 아닌 자신에게 다가오는 무언의 선물인 듯했다. 문틈 사이로 조용한 발소리가 스며들었다. 정희는 가만히 숨을 멈췄다. 순간 가슴 깊은 곳이 불안하게 저려왔다. 외부에서 발소리가 들리자 정희는 몸을 움츠렸다. 정희 씨, 저 왔습니다. 정희는 어깨를 움켜잡고 돌아보았다. 옆집에 사는 민석이었다. 그는 그동안 몇 번이나 다가와 도움을 주었지만 정희는 그가 어떻게 이렇게 계속 신경 써주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민석은 가만히 다가와 눈길만 건넸다. 미소도 없이 조심스러운 손짓만 있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민석은 언제나 그렇듯이 너무 말없이 왔다. 민석의 손이 잠시 허공에 머물렀다. 정희는 그 손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망설임이 피어올랐다. 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조금은 민망했지만 이번에는 그 손을 피할 수 없었다. 정희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오늘은 괜찮습니다. 그냥 조금만 지나가면 되는데. 정희는 다시 마당을 향해 걸어가며 몸을 풀려고 했다. 그때 민석이 한 발짝 다가왔다. 그래도 저기 배추밭에 좀 도와드릴까요? 나중에 힘이 들면 말씀하세요.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정희는 잠시 머뭇거렸다. 이젠 그런 도움도 받아들여야 할 때가 온 걸까? 사실 민석이 준 따뜻한 말은 지금까지 정희가 스스로 건너야 했던 깊은 골목을 넘어설 기회였다. 하지만 그동안 혼자서 살아온 세월이 길어 그 손길이 오히려 부담스러웠다. 그는 그저 정희가 시골에서 홀로 이겨내길 바랐다. 그리고 정말로 그가 미소를 지으며 뒤돌아가길 기다리는 그 모습이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느껴졌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중에 일 마치고 도와줄게요. 정희는 끝내 말을 마쳤다. 민석은 바구니를 다시 쥐고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다. 정희는 마당을 걷으며 이내 몸을 조금 더 풀어보았다. 배추밭은 아직 조금 더 가꿔야 했다. 혼자서도 할 수 있겠지. 할 수 있을까? 정희는 자꾸만 자신에게 물었다. 자신을 돌아보면 어느새 늙어버린 것 같았다. 가늘어진 손목, 쇠약해진 다리, 그리고 여전히 그리운 그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눈물이 났지만 그렇게 눈물 흘려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그는 무엇을 기다리는 걸까? 여전히 그 자리는 비어 있지만 이제 그 자리를 채워보면 어쩌나 하는 마음도 들었다. 그러나 민석에게 다가가는 건 아직 멀고도 멀었다.
그가 나타났을 때마다 정희는 마치 무언의 시험을 받은 듯한 느낌을 받았다. 오늘 저녁, 만약 민석이 다시 찾아온다면 그때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 아직은 손끝에서 망설임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날도 아침은 고요하게 시작되었다. 비가 내린 뒤 공기는 조금 더 차갑고 무겁게 느껴졌다. 정희는 눈을 뜨자마자 다시 한번 허리가 아픈 것을 느꼈다. 조금이라도 덜 아프려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다. 예전에는 이런 일들에 괜한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던 것 같다. 그만큼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날이었다.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부엌으로 가기 전에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스며드는 느낌에 잠시 멈춰섰다. 마당에 나가보면 뒷밭의 배추가 어제와는 조금 다르게 자라고 있을 텐데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배추밭의 모습은 정희에게 늘 그리움과 과거를 떠올리게 했다. 부모님이 돌보던 그 밭에서 혼자 시작한 일들, 그 기억들이 조금씩 흐려지던 채 민석이 제안했던 것처럼 그와 함께 일하는 시간이 점점 더 의미 있게 느껴지고 있었다. 조용한 아침, 정희는 차분히 준비된 식탁에 앉았다. 한 끼 식사를 혼자 준비하며 혼자 밥을 먹는 일에 익숙해졌다. 물을 붓고 밥을 공기 위에 담고 국물과 반찬을 옮기고 그날 아침도 그렇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공허함이 있었다.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 함께 앉아 밥을 먹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그런 감정이 점점 더 커져만 갔다. 그때 다시 민석이 방문했다. 정희는 갑자기 마음속에서 불안감이 일었다. 그는 오늘도 역시 점잖고 고요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가 정희에게 다가오는 순간 그녀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는 자신도 모르게 괜히 손끝이 떨리는 느낌을 받았다. 민석은 언제나 무리 없이 그녀의 집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조용히 그러나 친절한 태도로 말했다. 오늘도 많이 힘드신가요? 기운 내시라고 제가 점심 전에 잠깐 도와드릴게요. 정희는 민석의 제안에 잠시 머뭇거렸다. 그가 말하는 것처럼 몸이 아픈 상태로 계속해서 일을 하려니 점점 힘이 빠져 있었다. 그러나 그에게 도움을 받는 것 자체가 조금은 어색한 일이었다. 아마도 이제 더 이상 혼자 살아가야 한다는 현실을 마주한 듯한 기분이 들었던 것 같다. 괜찮아요. 민석 씨,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혼자 하려고요. 그녀는 말을 덧붙였지만 마음속에서는 다른 감정이 들었다. 민석은 그런 그녀를 눈치채고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힘든 건 그냥 무리하지 말고 말씀하세요. 도와드릴 수 있을 때는 도와드릴게요. 정희는 다시 그의 말을 듣고는 마음 한편에서 감사함과 미안함을 동시에 느꼈다. 그는 늘 진심으로 말했지만 그 진심에 응답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다. 정희는 그저 자리를 떠난 민석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배추밭으로 향하는 걸음이 조금 무겁게 느껴졌다. 그가 말을 건네고 그녀는 그저 시선만 던졌다. 서로의 존재가 이렇게 간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었다. 서로 대면할 때마다 정희는 늘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건넸지만 그 이면의 감정은 때때로 갈라졌다. 이따금씩 정희는 배추밭에 홀로 있을 때마다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럴 때마다 기분이 묘하게 불편해지기도 했고 자신의 생각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억눌러 두었던 감정이 흘러나올 것 같은 순간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석과의 대화는 묘하게도 그를 무겁게 만들지 않았다. 대신 그런 느낌들이 자꾸만 일어났다. 배추밭의 빈틈들을 하나씩 메우듯 말이다. 잠시 후 민석이 다시 나타났다. 정희는 마당에서 배추를 돌보던 중에 그의 발소리를 들었다. 아직도 힘드세요? 몸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정희는 그에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이 배추는 그렇게 자주 관리하지 않으면 김장철이 오기 전에 다 망가질 수 있어요. 올해 잘 크게 하려면 조금씩 신경 써야죠. 그래요. 그런 말은 처음 들었어요. 뭐든지 혼자서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거든요. 정희는 잠시 말하며 그를 바라보았다. 참 잘하시네요. 그래도 혼자 하시려면 너무 힘드시잖아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민석은 잔잔한 미소로 정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배추밭 쪽으로 발을 옮겼다. 그는 묵묵히 손길을 보태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정희는 점차 민석의 존재가 자신에게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비록 여러 번의 작은 대화들이 무겁고 진지하게 느껴지진 않았지만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이 고요함은 언제나 서로를 위로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희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그가 다가오는 것에 대한 불안이 가득했다. 어느 순간부터 그런 불안은 그저 짧은 순간들이었다. 그가 내어놓은 따뜻한 말이나 손끝에 닿는 작은 감촉이 과거에 비해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결국 그날의 일은 조금 더 길어진 시간 속에서 천천히 지나갔다. 비록 다가오는 감정이 불편했지만 정희는 이제 그 감정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이해해 가는 중이었다. 그러나 그 또한 어느 정도 불안했던 것 같다. 정희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전보다 몸이 무겁고 허리가 아팠다. 하지만 이미 익숙한 통증이라 그다지 놀라지 않았다. 아침을 준비하면서도 손끝이 떨리고 미끄러운 느낌이 온몸을 휘감았다. 뜨거운 차를 따를 때 손이 조금씩 떨렸다. 허리에서부터 전해지는 아픔이 날마다 쌓여가는 느낌이었다. 예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 무엇이 달라진 걸까? 정희는 침대 옆에 놓인 작은 거울을 바라보며 그동안 쌓여온 세월을 돌아보았다. 정희는 허리를 감싸쥐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손끝에 힘을 주어 겨우 한 발 한 발 내딛었다. 부엌에서 나와 마당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면서 정희는 다가오는 봄의 향기를 느꼈다. 지난 겨울은 특히 길고 추운 날들이 많았다. 하지만 이제 봄이 오고 있다는 생각에 조금씩 기운이 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오늘 아침은 또 다르게 느껴졌다. 이틀 전 민석이 찾아왔을 때부터 뭔가 달라졌다. 그가 그녀에게 보여준 따뜻한 마음과 그런 작은 도움들이 정희에게 무엇인가 새로운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자신이 그동안 받아들일 수 없었던 따뜻함을 조금씩 열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런 마음이 조금씩 커지는 걸 느끼지만 여전히 민석과 가까워지는 것이 두려운 마음도 있었다. 정희는 마른 손끝으로 살짝 배추 잎을 만져보았다. 차가운 잎의 감촉이 손에 남아 문득 오래된 기억처럼 마음 한켠에 스며들었다. 혼자 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제는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한 걸까? 그런 생각을 하며 몇 발자국 걸음을 옮겼다. 어쩌면 이제 그에게 좀 더 마음을 열어야 할 시점이 온 것일까? 생각할수록 그가 한마디 한마디 건넬 때마다 가슴이 조금씩 따뜻해졌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가 그녀에게 무엇을 바라는 걸까 하는 의문이 가슴 깊숙한 곳에 남아 있었다. 그때 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석이었다. 정희는 그를 보며 잠시 멈췄다. 그가 손에 들고 있는 작은 바구니를 보고는 미소를 지었다. 정희 씨, 또 채소 가져왔습니다. 오늘도 힘드시면 잠시 도와드릴게요. 민석은 늘 그렇듯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정희는 그의 모습을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말하는 대로 오늘도 몸이 불편하고 힘이 든 상태였다. 사실 그녀는 민석이 가져오는 채소와 그가 나누는 작은 도움들에 대해 그동안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자주 나타날수록 자신에게 다가오는 감정이 불편하게 느껴졌다. 이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였다.
오늘도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괜찮아요. 조금만 더 참으면 될 것 같아요. 무리하지 마세요. 그냥 도와드릴게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바구니를 내려놓는 그의 손길이 어쩐지 조심스러웠다. 정희는 그 손등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본 것 같았다. 순간 마음이 이상하게 저려왔다. 정희는 그가 조용히 다가오는 모습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다. 그의 손길 하나하나가 자신에게 큰 의미를 지니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그와 가까워지는 것이 불안했다. 민석이 다가올 때마다 정희는 그의 시선과 그가 건네는 작은 말들이 가슴을 무겁게 했다. 하지만 그런 감정 속에서도 무언가 변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다. 변화가 두려운 것 같기도 했고 그 변화 속에서 다가오는 따뜻함이 기쁘기도 했다. 정희 씨, 여기 비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배추가 자라려면 더 많은 양이 들어가야 해요. 민석은 배추밭에서 잠시 멈추고 정희에게 말했다.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정희에게는 그 말 한마디가 참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렇게 묵묵히 함께 일을 하는 그 시간이 정희에게는 커다란 위로가 되었다. 그런가요? 혼자서는 그렇게 잘 몰랐어요. 참 고맙습니다. 민석 씨 덕분에 많이 배우고 있어요. 정희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정희 씨가 잘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옆에서 돕고 있을 뿐이에요. 민석은 자주 이런 겸손한 말을 했다. 그가 지나치게 의도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모습이 정희에게 편안함을 주었다. 그들은 서로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 따뜻한 기운이 흘러갔다. 그 순간 정희는 민석이 그녀를 도와주는 것에 대해 더 이상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조금씩 그가 가져오는 작은 도움과 관심들이 자신에게 중요한 의미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점심시간쯤 민석은 잠시 자리를 비우겠다고 말했다. 저 잠깐 나가볼게요. 조금만 쉬세요. 정희는 민석이 떠나는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다. 그가 다시 돌아올 때쯤 정희는 자신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 더 알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민석을 기다리는 것 같았다. 다시 고요한 마당에 혼자 서 있는 그 순간 정희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존재가 너무 소중하게 느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작은 손길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정희는 아침을 준비하며 또 한 번 가만히 자신을 돌아보았다. 아침부터 느껴지는 미세한 두통과 허리의 뻐근함은 언제나처럼 일상의 일부였지만 오늘은 그 고통이 더 크게 느껴졌다. 새벽녘에 일어난 빗소리가 정희의 마음속에 불안감을 불러일으킨 듯 했다. 지난 며칠간 몸의 변화와 감정의 혼란 속에서 그 어떤 것보다 불편하게 다가온 건 민석의 존재였다. 그의 친절함과 관심이 자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점점 더 고민해 보게 되었다. 정희는 찬바람이 불어오는 창가 앞에서 잠시 멈추었다. 기온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다가오는 봄을 알리는 냄새가 공기 속에 스며들고 있었다. 이 작은 집에서 혼자 생활하는 것이 익숙해진 지금, 혼자 하는 일들이 오히려 더 편하다고 여겨진 때도 있었지만 민석의 손길은 자꾸만 그 안정을 흔드는 것 같았다. 매일 같이 그와 마주하는 일들 속에서 정희는 의도치 않게 그와 가까워지는 자신을 느끼고 있었다. 점심이 다가오면서 정희는 또 한 번 부엌에서 시간을 보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며 잠시 손끝에 집중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의 존재가 떠오를 때마다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늘 조용히 그리고 자주 다가왔지만 그가 내보낸 작은 따뜻함에 대한 답이 무엇인지 정희는 알지 못했다. 그에게 더 가까워져도 될까? 아니면 그 거리감을 유지하는 게 좋을까?
이 의문이 정희의 마음속에 파고들었다. 창밖에 바람이 스치듯 조용한 두드림 소리가 들렸다. 정희는 문을 열었고 예상한 대로 민석이 서 있었다. 오늘은 평소보다 일찍 찾아온 것 같았다. 그는 여전히 조용하고 점잖은 태도로 손에 작은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정희 씨, 오늘도 좀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 해서요. 민석은 부드럽게 말을 건넸다. 그 말이 끝날 때쯤 정희는 그의 눈빛에서 예전과는 다른 무언가를 느꼈다. 그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뭔가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듯 보였다. 아마도 그가 자신에게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을 정희가 직감한 순간이었다. 고마워요. 사실 오늘은 많이 힘들어서 정희는 조용히 대답하며 그의 손에 들린 바구니를 바라보았다. 민석은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다가가더니 배추밭을 향해 걸어갔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저는 조금씩 도와드릴게요. 정희는 그가 배추밭에 다가가 일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서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는 자신을 느꼈다. 민석의 도움이 더 이상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게 되었지만 그가 의도한 것과 자신이 받아들이는 감정이 너무 달라서 그 사이에서 계속 혼란스러웠다. 그가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단순히 좋은 이웃으로서 다가오는 것인지 그 마음을 확신할 수 없었다. 잠시 후 민석은 배추밭에서 벽을 보며 말했다. 배추를 이렇게 간격을 두고 심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밀착해서 심으면 자라지 않아요. 잘 자라게 하려면 공간이 필요하죠. 정희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그가 가르쳐 주는 대로 배추들을 조금씩 옮겨 놓았다. 그의 말이 이렇게 다정하게 들리는 것조차 정희에게는 다소 낯설었다. 그리고 그 말들이 가끔씩 그녀에게 위안을 주는 순간들이었다. 민석 씨, 정말 다정하네요. 그런 것들이 저에게 큰 도움이 돼요. 정희는 고백이라도 하듯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건 그저 이웃끼리 하는 일입니다. 정희 씨께서 힘들어 보일 때 제가 돕는 게 당연한 거죠. 민석은 평소처럼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말 한마디가 정희의 마음을 자꾸만 흔들었다. 잠시 후 정희는 민석의 손등에 묻은 흙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 손길이 어쩐지 오래전의 따뜻함을 닮아 있었다. 그녀는 숨을 고르고 마당 끝에 번지는 햇살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정희는 민석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그에게 차를 대접했다. 차 한 잔을 나누는 동안 그들은 단조롭지만 소중한 대화를 나눴다. 이 순간이 정희에게는 특별하게 느껴졌다. 정희는 찻잔을 들어 올리다 말고 조용히 웃었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발소리가 이제는 낯설지 않았다. 차는 식어가고 있었지만 마음 한켠은 따뜻했다. 민석 씨, 이렇게 다정하게 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혼자서는 그동안 이런 것들을 알지 못했어요. 정희는 소박한 말로 민석에게 고마움을 표현했다. 그 고백이 너무 진심이어서 그녀 자신도 약간은 당황했다. 민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이렇게 함께 있으니 좋네요. 그의 눈빛이 잠시 정희에게 고요히 머물렀다. 그 순간 정희는 알았다. 이 작은 대화가 다가오는 감정을 놓을 수 있게 해주는 첫 번째 걸음이었다는 걸. 그녀는 가슴 깊은 곳에서 민석에게 조금씩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다. 그리고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이유를 이제 조금씩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희는 아침부터 다시 몸이 불편했다. 그 전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 보니 피로가 몸에 남아 있었다. 잠시 침대에 앉아 숨을 고르며 몸의 긴장을 풀려고 했다. 허리에서부터 다리까지 밀려오는 통증이 자꾸만 그녀의 일상 속에서 작지만 굵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예전엔 이런 일이 없었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몸은 점점 더 말을 듣지 않게 되었다. 그러면서 정희는 몸의 변화뿐만 아니라 마음속에서도 뭔가 달라져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혼자 살다 보니 몸이 아파도 그냥 참고 버티는 습관이 생겼다. 자주 느끼던 고통도 어느 순간엔 그저 일상적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되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밥을 준비하고 혼자서 조용히 먹고 집을 돌보는 일이 대부분이었다. 정희는 언제부터인가 누구와 함께 있거나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일이 그렇게 그리워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그리움은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 있었지만 어느새 그것은 일상 속에서 묻혀버린 듯 했다. 그날도 정희는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했다. 따뜻한 밥을 짓고 국을 끓이며 차를 내기 전에 잠시 창문을 열고 마당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여전히 흐렸고 바람이 조금씩 불어왔다. 뒷마당에 있는 배추밭은 여전히 잘 자라지고 있었다. 그곳에서 부모님과 함께 농사 짓던 시절을 떠올리면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때 부모님이 함께 있던 그 시간이 떠오를수록 정희는 어쩔 수 없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 여전히 그리움과 함께 슬픔이 피어오른다. 조용히 밥을 먹고 있을 때 갑자기 문이 두드려졌다. 정희는 잠시 멈추었다. 그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바로 민석이었다. 그가 손에 담배를 끄는 뒤 가져온 작은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오늘도 어김없이 나타난 민석은 그저 묵묵히 들어오면서 말했다. 정희 씨, 오늘도 괜찮으신가요? 가져온 채소가 있는데 혹시 필요하실까 해서요. 정희는 민석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아무렇지 않게 그가 등장하는 것도 어색하지만 그런 어색함 속에서도 그가 점점 더 친숙해져 가는 것이 마음을 흔들었다. 민석은 그동안 자신에게 너무 친절했고 그와 나눈 대화 속에서 왠지 모르게 따뜻한 기운을 느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정희는 자신이 예전에 비해 너무 많이 변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냥 오늘은 괜찮아요. 혼자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희는 그렇게 대답하며 민석의 바구니를 내주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민석의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민석은 그 모습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의 말투는 여전히 부드럽고 그가 가진 따뜻함이 정희에게 전해졌다. 정희는 그가 나가자 잠시 그가 남긴 공허한 빈자리를 바라보았다. 이제 민석이 다가오는 이유가 뭘까? 그 생각이 정희의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그는 단순히 이웃일까? 아니면 뭔가 다른 의도가 있을까? 그가 자주 찾아오는 것도 어쩌면 나이 든 정희를 챙겨주는 일일까? 아니면 그가 마음속으로 뭔가 다른 감정을 가지고 있을까? 조금 시간이 지나자 정희는 갑자기 그동안 억누르고 있었던 옛날 기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과거의 이야기들, 그리고 특히 고통스러웠던 이혼 후의 시간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비참하게 끝났고 아들은 자신의 길을 가기 위해 서울에 남았다. 그 후 혼자 남은 정희는 자신을 돌보며 살아왔지만 그 모든 고통은 여전히 가슴 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정희는 부엌에서 잠시 멈췄다. 그리고 그때 어릴 적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부모님과 함께한 배추밭에서의 시간들. 그들 사이에서 느꼈던 사랑과 따뜻함. 그러면서 그 시절 자신이 받았던 사랑이 지금은 다 사라져버린 것처럼 느껴졌다. 무기력하게 남아있는 세월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어느새 정희는 눈물이 고였다. 그리움과 동시에 미안한 마음이 가득 차 있었다. 그때 민석이 왔을 때 그가 자신에게 건네는 작은 말들이 단순한 것 같지만 그 말들이 정희에게는 무엇보다 큰 위로가 되어준다는 걸 깨닫고 있었다. 하루가 지나고 정희는 민석과 다시 마주쳤다.
그가 지나가면서 한마디 덧붙였다. 정희 씨, 요즘 일이 힘드시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돕는 걸로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마치 정희가 혼자서만 살아온 세월을 깨뜨리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동안 홀로 있던 시간이 너무 길었기에 이런 따뜻한 말이 이제서야 왠지 다가오는 것 같았다. 그러나 정희는 아직도 민석과 조금 거리를 두고 싶었다. 그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이유를 아직 알지 못했다. 만약 민석이 진심으로 다가오는 것이라면 그것이 정희에게 어떤 의미일까? 과연 그가 바라보는 것처럼 이 작은 마을에서 살아가던 정희에게 이 모든 변화가 가능할까? 정희는 아침을 맞이하며 느꼈다. 오늘은 조금 다르게 몸이 가벼운 느낌이 들었다. 그동안 끊임없이 쌓여왔던 피로가 오늘따라 잠시 사라진 듯한 기분이었다. 새벽에 잠에서 깬 후 침대에서 조금 더 쉬어가기로 결심한 덕분일까? 부엌으로 향하면서도 정희는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되짚어 보았다. 민석이 계속해서 그녀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 불편하게 다가오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 따뜻한 말과 손길들이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그가 선물한 작은 순간들이 더 의미 있게 다가왔다. 마당에 나가서 배추밭을 바라보았다. 싱싱한 배추가 하나씩 자라고 있었고 그 모습은 고요한 위로가 되어 주었다. 민석이 도와주었던 일들, 함께 나눈 조용한 시간들이 머릿속에서 떠올랐다. 어쩌면 그녀는 그동안 너무 자신을 감추고 혼자서만 버티고 살았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이의 손길을 거부해왔던 자신을 비로소 돌아보게 된 것이다. 정희는 잠시 멈춰섰다. 민석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질 때 정희는 그가 다가오는 순간 마음속에서 어떤 갈등이 일어나는 걸 느꼈다. 그의 눈빛 속에서 자신이 감추고 있던 모든 감정이 폭발할 것만 같았다. 이제는 그가 나에게 다가오는 이유를 알아야 할 때인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날씨는 조금 흐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햇살이 부엌으로 스며들며 따스하게 비쳤다. 그 빛이 그녀에게 왠지 모를 안도감을 주는 것 같았다.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정희는 작은 컵에 차를 따르며 생각을 정리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녀는 자주 무언가를 잃고 있다는 느낌을 가졌다. 그러나 오늘은 그런 느낌이 약간 누그러진 듯했다. 민석이 가져다 준 작은 따뜻함이 정희에게서 한 발짝 떨어지게 만들었다. 문틈 사이로 조용한 발소리가 스며들었다. 정희는 가만히 숨을 멈췄다. 민석이었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처럼 조금 더 이른 시간에 찾아온 그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렸다. 문을 열자 그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띠며 손에 작은 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다. 정희 씨, 오늘은 조금 더 도와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배추밭을 조금 더 다듬을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민석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무겁지 않게 말을 건넸다. 정희는 잠시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민석이 말하는 대로 그는 단순히 이웃에 도움을 주려는 게 아니라 정희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는 것처럼 보였다. 정희는 그가 가진 그 조용한 따뜻함에 점점 더 마음이 흔들렸다. 고맙지만 오늘은 좀 쉬려고 했어요. 몸이 좀 피곤해서. 정희는 고백하듯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편함도 거부감도 없었다. 그저 한 발짝 물러나며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자리에 서서 잠시 생각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잠깐 쉬세요. 제가 오늘은 그냥 조금만 도와드릴게요. 민석은 말없이 다가가서 바구니를 내려놓고 배추밭으로 향했다. 정희는 그가 그렇게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살짝 갈라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가 떠난 후 정희는 다시 한번 배추밭을 바라보았다. 예전처럼 혼자서 그 모든 일을 처리하던 때가 생각났고
그런 자신에게 익숙해져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민석이 그녀에게 계속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 이제는 그녀에게도 조금씩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정희는 그저 그런 다가옴 속에서 그와의 거리를 조금씩 좁혀갈 수 있기를 바랐다. 시간이 지나고 민석은 다시 돌아왔다. 그가 다시 나타났을 때 정희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그를 맞이했다. 오늘은 조금 덜 바쁘시네요. 민석이 물었다.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사실 오늘은 조금 쉬려고요. 감사해요. 민석 씨, 매일 이렇게 도와주셔서. 민석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리고 정희를 보고 미소를 지었다. 언제든지요. 정희 씨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어야죠. 정희는 그 말을 듣고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기울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민석의 말에는 단순한 친절함뿐만 아니라 그 무엇인가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정희는 무언가 마음속에서 그가 주는 따뜻함을 더 이상 물리칠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 그동안 고맙다고 생각했어요. 민석 씨 덕분에 혼자라는 생각이 덜 들었죠. 그런 마음을 전달하려면 더 자주 말해야 하는데 항상 멀리서만 지켜보는 느낌이었어요. 정희는 민석에게 그간의 마음을 고백하며 말했다. 민석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이렇게 오래 묵묵히 지내다 보니 언제부턴가 제 자신도 당신에게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민석의 목소리에는 진지함이 묻어 있었다. 그 말에 정희는 잠시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진심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다. 정희는 고요한 한숨을 내쉬며 민석에게 말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가끔은 그가 내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요즘은 조금씩 다가가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민석은 조용히 말을 이어갔다. 그렇다면 천천히 다가가면 됩니다. 우리가 오래 살아왔듯이 모든 것은 서서히 이루어지죠. 그 말 속에서 정희는 불현듯 따뜻함을 느꼈다. 그동안 혼자 살아오면서 쌓인 고독과 두려움을 조금씩 내놓을 수 있게 된 것 같았다. 이제 민석과의 관계도 그런 천천히 만들어가는 과정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이야기는 시간 속에 묻혀있던 소중한 감정과 기억들을 차근차근 떠올리게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의 변화는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한때는 아주 작은 고통도 지나쳤던 사람들이 이제는 조금씩 자기를 돌보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죠.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의 신호를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작은 통증이 지나치면 더 큰 문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몸의 언어에 귀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이야기를 통해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정희와 민석의 이야기는 단순히 나이 든 두 사람의 만남만을 다룬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오랜 세월 쌓였던 외로움과 그리움, 그리고 조용히 다가오는 사랑과 치유가 담겨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마음을 점차 열어가고 서로를 돌보는 작은 일들이 결국 두 사람의 마음을 깊게 묶어 놓았다는 점에서 우리는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몸은 아무리 건강해 보일지라도 그 안에 쌓인 감정과 마음의 상처들은 우리가 돌보지 않으면 커져만 가기 마련입니다. 정희가 처음엔 민석의 도움을 받지 않으려 했던 이유도 그동안 스스로 해왔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녀는 민석의 따뜻한 손길을 받아들이며 자신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건 바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몸과 마음 모두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것입니다.
몸의 작은 변화를 무시하지 않고 마음의 작은 흔들림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고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돌봄이란 단순히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이해하고 아껴주는 일도 결국 우리가 치유되는 길로 인도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또 배우게 되는 중요한 교훈은 단순한 일상의 힘입니다. 매일 먹는 한 끼, 대수롭지 않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존재와 그 존재에 대한 관심입니다. 비록 큰 사건이나 변화가 아니더라도 일상 속에서 주고받는 작은 관심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주는지, 그 단순한 행동들이 때로는 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외롭고 힘든 순간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선택하는 작은 행동들이 치유의 길로 이끌어 줄 수 있습니다. 민석이 정희에게 다가간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가며 작은 손길을 건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를 알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 안에서 사랑은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인생에서의 의미가 변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진정한 사랑과 돌봄의 의미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지고 그 깊이는 결국 우리를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메시지는 변화는 언제나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정희가 민석의 도움을 서서히 받아들이면서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그리움을 품고 살아왔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들은 때로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기 어려워합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몸과 마음에 조금 더 귀 기울이고 누군가의 손길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작은 변화를 통해 우리 삶은 조금씩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를 더 되새기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서로의 존재와 그 존재를 돌보는 일입니다. 나이 든 사람들에게는 작은 말 한마디, 따뜻한 한 끼, 그리고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단순한 일상에서 진정한 사랑과 위로가 피어납니다.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외로움과 아픔이 있지만 그것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힘이 됩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긴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시고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느끼셨던 따뜻한 감정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도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일을 남겨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이 따뜻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이 언제나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